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업무도 처리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으면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은행 업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하나 모두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 복잡한 일상이 스마트폰 하나로 정리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우리로 하여금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멀티태스킹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두뇌가 조금씩 망가진다는 무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과제에 동시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두뇌 신경을 감소시키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인데요. 연구진인 앤서니 와그너 교수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한데 멀티태스킹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집중하는 과정을 해킹당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정보가 머리에 저장되기 전에 빠르게 다른 상황, 다른 정보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보통 두뇌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의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는 멀티태스킹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가 스마트폰의 멀티성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멀티태스킹 꽤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타 대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멀티태스킹 능력을 실험하니까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학생 310명 중에 멀티태스킹에 소질이 있다 라고 대답한 70%의 학생 대부분이 평균 이하의 업무 처리 능력을 보인 거예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서 일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었던 태도를 멀티태스킹이라고 본인들이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극 추구하는 성격이 강해서 효율 저하를 생각하지 않고 동시에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TV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책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한 가지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집중력도 높고 충동성도 낮아서 멀티태스킹을 더 잘한다는 이외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스마트폰과 멀티태스킹은 인지 감정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런던 대학교 인지신경과학 연구소 연구진은 스마트폰과 다른 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인지 기능과 정서 조절을 도움을 주는 뇌 회백질의 밀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뇌 회백질이란 거는 뭐냐면요, 뇌와 뇌 부위를 연결시키는 어떤 매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간다고 할 때 4차선의 도로보다는 8차선의 도로가 있는 게 더 빠르게 뭔가를 배송시킬 수 있잖아요. 뇌 회백질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뇌에서 특정 부위와 부위를 연결시켜가지고 정보의 교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인데요. 스마트폰을 쓸수록 이 회백질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릿빠릿한 뇌가 아니라 조금씩 흐물떡거리는 뇌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적당한 스마트폰 사용은 분명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다만 이에 너무 얼매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도 하고 또 두뇌 건강에도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이 디지털 디톡스는 몸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디톡스를 하듯이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계속 스마트폰을 쓰다가 4년 전에 1년 반 동안 2G 핸드폰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삶에 대한 정신적인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사회생활도 하고 스마트폰을 도저히 안 쓸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실수로 스마트폰을 안 들고 바깥에 나간 적이 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스마트폰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톡스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 시간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밤 9시부터는 최소 기능을 제외하고 다 락을 걸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폰에 빠지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던가 책을 읽는 제 자신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쓴다는 점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대, 30대 사람들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돈이 아니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도둑인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무언가 내 자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중독으로 대체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뭔가에 하나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중독이란 상태는 도파민이 팡팡 나오는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무언가 중독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이란 것은 아예 없앨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중독을 활용하고 덜 파괴적인 행동에 중독될지 그 부분이 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라든지 스포츠, 글쓰기, 그리고 책 읽기 같은 건설적인 활동을 하면서 망가진 도파민 회로를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은 개인에게 너무 쉽게 도파민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 게시물만 하나 올려도 그거에 따라오는 어떤 사람들의 조회수라던가 좋아요, 댓글, 이런 사회적인 자극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도파민을 얻기보다는 무언가 노력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마음대로였고요.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